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조국 알몸과 신화 두 번째, 위조의 제왕.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12.6 탕탕절이라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김재규가 오카모토 미노루 천황체제를 권총 두 방으로 무너뜨린 날입니다. 4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어떠냐 하면, 나는 박정희는 언제 영원히 죽은 줄 알았더니, 아니 문재인이가 박정희를 살려놔 버렸어요. 오늘 보니까 뭐 박정희 추모식하고 굉장해요. 아니 박정희 죽은 지가 언젠데. 그 다음에 최악의 친일파에다가 충성혈서까지 쓴 최악의 독재자를 지금 또 기리고 있는 사람도 참 이상하게 짝이 없지만은, 얼마나 정치를 형편없이 했으면 그 다 죽어있던 박정희를 저승에서 불러오기까지 했어요, 문재인이가. 그래서 제가 이거 참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오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조국이요, 위조의 제왕이다. 위조에는 조국이만한 천재성, 능력을 발휘한 사람은 나는 보들 못했어요. 근데 조국이면 그런 게 아니고 조국이 집안이 다 그래요. 그래서 조국의 정체를 알자면은 이 무엇을 어떻게 위조했는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9일 날 광화문 집회 때 서울대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집회 참여자들한테 나눠줬는 게 있죠.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인턴십 증명서 가는 것도 뭐 그거는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서울대 오래 있었던 양반이 한 얘기 있어요. 자기가 서울대 30년 있었는데 인턴십 활동 증명서라는 건 처음 본대요. 그 활동 예정 증명서라는 거는 처음 본대요. 세상에 이런 증명서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입학하기도 전에 입학 예정 증명서 떼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입학 안 할지, 걔가 이사 가볼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이 이 발행처를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인권법 센터장 이래가지고 직인까지 찍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불티나게 나갔대요. 그래 금방 돈이 나버렸대요. 언제부터 위조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확실히 위조를 시작한 거는 89년도부터니까 65년생이라고 그러죠, 그죠? 65년생이니까 24살 때부터 위조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일찍 배웠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는 아마도 타고난 재질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89년도에 석사 논문을 위조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 변희재가 하는 그 미디어 워치에서 이제
이걸 이제 서울대에 제보해가지고 서울대에서 이제 예비검사까지 착수했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은 국내 이 책 그 논문 제목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 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이건요 석사 논문으로선 절대로 부적합한 주제예요. 이게 아니 소비에트 법 형법 이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걸 석사 논문에 쓴다? 그건 자체가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난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런 연구 주제를 석사 논문으로 어떻게 인정을 했는지. 석사 논문요, 어떤 이 좁은 분야에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그런 것이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제, 책 몇 권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주제 있잖아요. 그걸 석사 논문으로 쓴다는 건, 이건 애초에 그 석사 논문 주제로 설정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새롭게 밝혀진 게 뭐냐면, 이 논문이 참고했다고 밝힌 일본 문헌은 후지타 이사무의 소비에트 법사 연구를 비롯한 15편이다. 일본어 논문, 일본어 15편이다. 이걸 조기가 우리말로 해석해가지고는 그대로 사용하고 주도 거의 안 단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가 연구한 것처럼. 이건 도둑질이라도 보통 도둑질 아니죠. 그래가지고 작물에다가 자기 이름을 탁 걸고, 그죠? 조국이라고. 나 서울법대 교수들도 참 골 때려요. 이 분야 있잖아, 그죠? 우리도 이제 그 석사 논문을 그런 거 써봤잖아, 그죠? 그러면요, 그 논문 심사위원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누구 책에 어디에 나온다 하는 거 다 알아요. 그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이거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놓고는 자기도 모르는 걸 통과시켜주고 이 짓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해 그대로 옮긴 뒤 각주 등 출처를 달지 않거나 각주를 달더라도 따옴표 등 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이 남의 걸 가져올 때는 반드시 인용 표시를 해야 돼요. 안 하면 그게 표절이에요. 도둑질이에요. 그러가는 맨 끝에 가가지고 따옴표도 안 하고 맨 끝에 가가지고 각주 하나 딱 달거나. 그래서 이 참고 문헌을 빼면은 114쪽짜리 분량인데 석사 논문서에 출처 없이 베껴 쓴 곳이 일본 걸 베껴 쓴 것 33군데랍니다. 이거는 표절 중에서도 최악의 표절 수준입니다. (2015년도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도 어떻게 했냐 하면은 김도균, 한인섭 은사들이에요. 그 사람들 논문을 59군데 표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애초에 있잖아, 남의 거 갖다가 그냥 짜집기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논문 같으면 내 같으면 아니라 웬만한 사람이면요 한 달에 한 2편도 쓰겠어.
갖다 그냥 늘어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이걸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판결이 너무 또 골때려요. 서울대가 우리나라 그래도 최고 대학 한 데가 그죠. 이렇게 골때린 짓을 하는 거예요. 논문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도 석사 논문 주제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 교수들이 그 다 뺏겨 쓴 걸 걸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해가지고 밝힌 게 뭐냐 하면은 해당 논문이 모두 15군데에서 거의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고도 인용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면 그게 표절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죠? 표절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놓고는 다만 조 후보자가 김도균, 한인섭 교수 등과 인용 원문의 공동 번역 작업을 했다. 공동 번역 작업했는 거하고 이 뭐예요? 표절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는 걸 갖다 끌어다가. 그래서 연구 부정행위는 아니고 연구 부적절 행위다. 부정행위하고 부적절 행위. 이게 서울대학교 수준이에요. 지금요, 한국의 대학들요, 교수들 한 반은 쫓아내야 돼요. 이게요, 우선 연구 불가능한 주제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 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책 몇 권으로 또 부족한 주제다 얘기했죠, 그죠? 더구나요, 초보자가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는 논문은 무조건 독자적이고 창의적을 해야 돼요, 그죠? 그거 아니면 논문 아니죠? 새로운 사실 밝힌 게 아닌데. 이게 불가능한 주제예요. 첫째로요, 뭘 밝히려고 했더니 원자료를 보고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 당시에 소비에트 자료들은 전부 불법인데, 국내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연구를 해요? 밀가루가 없는데 어떻게 짜장면을 만들어? 어떻게 빵을 만들어? 그래서 이건 사실은 그죠, 이미 다 연구되어 있는 것들을 일본 책 몇 권 읽어보고는 그 중에서 멋있다 싶은 거, 또 지가 사용하고 싶은 거 쭉 뽑아내가지고 그냥 짜집게 해놓은 거예요. 이건 논문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이런 연구 주제를 잡아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느냐? 딱 나와요. 말하자면은 얘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 때 여러 분야가 있지만은 법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법을 공부한 거예요, 지금 나름 조국이가. 그 학습 과정의 일환이다, 이래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공부 좀 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일본어 책 보고 공부해가지고는 그걸 대충 엮어가지고 석사 논문이다 각등 내면은 교수들은 제대로 보지도 안 하고 통과시켜주고 이 짓 한 겁니다. 이 지식의 생산 과정은요, 이게 논문이 지식 생산 과정이거든요. 생산이거든요. 그러면은 첫째는요, 지식을 생산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죠? 원자료가,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료가 진짜인지 아닌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야 새로운 지식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식 생산 과정이죠. 그죠? 그런데 애초에 뭐가 없어요? 자료가 하나도 없어. 근데 무슨 논문을 써요? 이 논문 아니에요. 논문이라는 착각을 일으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국에요. 논문이요. 이런 게 반 넘어요. 한국에 논문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나은 게 어떤 분야냐? 한국사 분야입니다. 거기는 이 짓 하면 안 되거든. 원자료를 다 보고 해야 되거든. 그냥 외우고 먼저 보면 논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번역하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몇 개, 책 몇 개 갖다 놔놓고 뺏겨 써가지고, 그죠? 쭉 나열해 놔놓으면 그게 논문 되고 그래요. 그 지가 연구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지식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모르지, 지도. 이게 한국인의 지식인의 지식 실태, 한국 지식인들이 실태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권이요. 운동권 나름의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 이것도 운동권 텍스트 중에 하나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운동권이 그죠? 지식 생산을 할 능력이 안 돼요. 그 사람들. 맨날 데모하니라고. 데모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데모는 잘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새로운 대안을 만든다고 만든 게 구닥다리. 1980년도에는 이미 다 폐기 처분돼야 될 주체사상. 그 다음에 소련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교과서들. 이거 보고 공부한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경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지른 온갖 추악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저 386 세대요. 반드시 퇴출시켜야 돼요. 왜? 주체사상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못 벗어났어요. 나도 마르크스 공부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거요. 그냥 소련에서 있잖아. 그죠? 주입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해요. 진짜 마르크스주의 아니에요. 주체사상 가는 거는 뭐냐? 수령을 받든다.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국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정권을 차지하고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지식 도둑질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짜집기 해가지고 자기 작품, 자기 연구민 것처럼 포장을 싹 하죠. 거기다가 포장을 어디서까지, 서울대학교 법대에서까지 딱 포장에 딱 맞춤을 해주는 거예요.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날림으로 공부했는 사람이 법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알 택이 없지. 그래서 한국 거, 일본 거 이렇게 다 뺏겨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더구나 일본 책을 이렇게 몽땅 뺏겨가지고 했잖아. 그죠? 그러나 놓고는 반일 운동에 또 선봉해서 죽창가를 불러대면서, 이게 조국의 모습, 운동권의 모습이에요. 제가 운동권 진짜 많이 알아요. 내가 그 소굴에 들어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운동권 대빵들하고 엄청 싸웠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학문이 아니다. 학문이 아니고 학문이다. 이 시작부터 위조 논문이다 말이지. 논문도 아니고 똥이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학위를 도둑질한 거다. 석사 논문만 그러냐? 석사 논문을 다 뺏겨 쓴 사람이 박사 논문을 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요. 석사 과정이요. 지식 생산을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진짜 빡시게 공부해요. 박사학위 논문 쓸 때보다 훨씬 빡시게 공부하는 게 석사 과정입니다. 왜? 뭐예요? 학문의 길, 그 지식 생산의 길인데요. 지식 생산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생산 중에서도 그죠? 제일 어려운 게 지식 생산이에요. 인류사의 과정은요, 지식 생산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석사 논문을 그래 썼으니까 박사 논문도 당연히 뺏겨 썼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해외 박사학위 논문 표절 제보 2건이 서울대에 들어왔는데, 서울대학교 교수 중에 표절을 했다고 2건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한 건이 조국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한 사람 거는 조사를 했어요. 근데 조국 거는 조사도 안 해. 무슨 백이 있는지. 놀랐죠? 이 사람의 여하튼 위조를 하든 뭘 하든 그 위험을 돌파해 나간 능력은요, 대단해요. 근데 이번에 누구한테 딱 걸렸어요? 윤석열한테 딱 걸려가지고 어디가 날아갔어요? 목이 날아갔지.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이 사람이요, 2006년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서울대 교수의 해외 박사 논문 표절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것은 2건이다. 그 중에 2014년 미대 소속 한 교수의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예비조사 본조사를 벌여 연구 부적절 판정을 내렸다. 반면에 조국 교수의 경우는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어떻게 착수조차 하지 않았냐? UC 버클리 대학에 있는 조국이하고 되게 친한 교수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한테 부탁했겠지. 편지를 하나 써달라고. 그 편지를 조국이 논문 별 문제 없다고 편지 써줬어요. 그 편지 보고는 조사 안 한 거예요.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정경심이가 뇌종양이다 이렇게 놔놓고는 진단서 안 보내고 뭐 보냈어요? 입원 증명서 보냈어요. 입원 증명서이 그게 무슨 뇌종양 있는 증거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공식적인 문서가 전혀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모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조국이가 또 이 진실성위원회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사바사바 했겠어요. 눈에 안 봐도 뻔하지. 이게 서울대학교 꼬라지예요. 우리나라 인류대학 꼬라지예요. 이게 참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런 인간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열불나. 이게요, 박사 논문이요, 1995년도에 캘리포니아 버클리 캠퍼스 대학원에서 로스쿨 법학 석사 논문을 냈어요. 그러고는 2년 만에 박사 논문을 씁니다. 여러분, 2년 만에 쓴다는 건요, 실제로 연구는 1년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1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다는 게 그것도 한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쓰는 게. 그리고 조국이 세대는요, 요즘 세대면들어 뭐 미국 있다 오래 있다 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그 뭐예요 쓰는 게 영어 쓰기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달랑 미국 가서 있었는 게 3년뿐인데 그 중에 1년은 석사하고 2년은 박사하고 이 박사 논문을 2년 반에 썼다는 거는 이건 난립니다 이 얘기입니다. 논문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표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보세요. 조 교수가 학위 받은 박사학위 논문은 6개의 다른 논문에서 6개의 논문에서 50곳을 표절한 의혹을 받는다.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이나 대단하죠. 이래가지고 한국의 대표 지성 석학노로를 한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 보고 속지 마세요. 낯짝 보고 속지 말고 그 다음에 학위 보고 속지 말고 또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한국인의 그죠? 출세한 사람의 90%는 범죄자입니다. 범죄를 안 저지르면요 한국에서 출세할 수가 없어요. 네, 장담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발붙일 수가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게 이제 큰일 났어요. 서울대 오세정 총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조국 버클리대 박사 논문 표절 문제 검토하겠다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검토하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또 얘기를 할게요. 이래 되면 이제 조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 거냐? 쫙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어디일까? 학위 논문 다 날라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쪼매난 방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지 논문만 그런 게 아니고 딸까지 논문을 만들어줘요. 이것도 그죠? 뭐 조국이는 자기 딸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이 논문 작성에 그 기여를 많이 해가지고 제1저자로 제1저자로 인정해줬다 이래 얘기하잖아, 그죠? 아니 2주 인턴하고 SCI급 논문에 제1저자가 된다는 그거는 정말 진짜 그 지나가던 소가 웃을 얘기예요. 그리고 영어 초록도요. 조민이 조국 딸이 썼는 초록이 냈다가 도저히 안 되고 다 폐기했대요. 그 장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그 조국이는 조로남불에 정말 조로남불이죠, 그죠? 끝판왕이죠, 끝판왕. 내로남불의 끝판왕을 뭐라 그러냐? 조로남불이라 그래요. 그죠? 누가 영어 번역해가지고 논문 공동 저자가 됐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건 공동 저자 정도가 아니고 뒷딸은 뭡니까? 제1저자 SCI급 그죠? 근데 그때는 뭐라 그랬냐? 참으로 무지한 소리다. 교수님 번역해 준 것만으로 논문의 공동 저자가 될 수 있다면 영문과 출신들은 논문 수천 편의 공동 저자로 이름 올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연구 업적으로 등재된다면 뭐 어쩌고 이래. 익하고 있어요. 그러고요. 조국이가 참 딱 보이는 게
교수님 번역해 준 게 뭐야? 교수님 번역해 준 게. 의사는 왜 선생님 캐요? 다 님자 붙일 필요 없어요. 교수 가면 되고 교사하고.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선생님은 어쩌고 하는 그것도 얼마나 코미디예요. 나는 캐야지. 아닙니까? 왜 지가 그 선생님이고. 그건 남이 불러준 칭호예요. 그러니까 참 뒤죽박죽이에요. 도대체 상식이 안 통한 사회예요. 자, 그래서 지식을 남은 걸 다 훔쳐다가 지 거로 딱 만들어가지고 위장을 쫙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이를 위조합니다. 이제 나이를 위조한대. 자기 나이가 원래 63년 4월 6일인 모양이에요. 근데 이걸 65년 4월 6일로 바꿔요. 2년 늦춥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65년생이라면 굉장히 일찍 학교를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월반을 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또 일찍 들어갔다는 뭐 소문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월반 없이 정상적으로 초중고를 다 졸업했어요. 그 다음 그때 당시에 만약에 동기들이 있다면, 그죠? 동기들이 지보다 2살 적은, 어릴 때는 2살 가는 건 그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마도, 그죠? 지금 1살 차이에서도 말 높이고 낮추고 하는 정도인데, 한국 사회라는 게, 그죠? 아닙니까? 그런 정도, 2살 차이라면요, 이거는 같은 반에 다니면서도 형 해야 될 정도예요. 한국적 정서로서는. 그게 웃기는 거지만은. 근데, 그죠? 초중고등학교 동기들 중에 조국이가 나이가 우리보다 2살 적다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구글에서. 뭐 신동이다, 천재소년이다. 그 초등학교 일찍 들어가시면, 그죠? 그 갈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2년이나 빨리 들어간대. 그 다음에 서울대 법대 입학할 때도, 그죠? 16세에 입학했으면 이것도 상당히 그 화제가 되었을 거예요. 없어요.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초중고등학교 2살 어린, 2살 어린 조국 에피소드도 전무하고. 왜 그래 됐냐? 조국이가 이 군에 가 있을 때 군 장교 뭐 교육 과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가 있을 때 89년도에 수첩을 만드는데 그 수첩에는 63년 4월 6일로 자기 생일을 적어놨어요. 이건 각자 자기 생일을 그 적어내 가지고 만든 수첩이라 그래요. 응? 여태까지는 지 나이를 안 속였는 거라.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군에 갔을 때까지는. 이거는 뭐 많이 알려진 거니까. 이게요, 언제 조작했냐, 이걸 내가 좀 찾아봤어요. 조국이가 지 나이를 언제 2살 깎았을까? 생년을 2해 늦췄을까? 조국이가 서울대 교수로, 울산대 교수로 있을 때 산호맹 사건으로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기사입니다.
그때 기사인데 이게 1993년도 기사예요. 1993년도에 5년 구형받은 울산대 법학과 교수 조국하고 가로치고 30이에요. 시에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93년도에 30살이면 몇 년도생이에요? 63년도생이에요. 기사에 걸어 나와요. 근데 10년 후 2003년도 기사에는 어떻게 나왔냐? 산호맹 사건으로 옥고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 이래가지고 여기에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 해가지고 가로치고 38세라고 나와요. 정상적으로 하면 몇 세? 40세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죠? 1993년도에서 2003년도 사이에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고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고는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2011년도부터는 자가 발전을 막 합니다. 지가 어릴 때 그 뭐 일찍 학교에 가가지고 그 놀림도 많이 당하고 하면 막 얘기를 스토리를 막 지어내요. 신화를 막 지어내요. 북에서 그죠? 그 김일성이가 그 뭐예요?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었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김정은 대장이 그 백발백중이었다 하는 거 하고 똑같아요. 그때 근데 그쪽에서는 그죠? 권력이 아부하는 인간들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누가 갔냐? 지 입으로 자가 발전을 해요.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요. 기본증명서하고 초중교 서류를 다 찾아보면 돼요. 조작 이유는 일거양득이에요. 하나는 조국이는요.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거의 심각한 수준이에요. 나르시시즘이 심각해요. 뭐 이렇게 사는 거, 머리 이렇게 사는 거부터 해가지고 그죠? 뭐 이 뭡니까? 키높이 구두 신는 거 하며 그 다음 폼 잡는 거 하며 얘는 뭐 텀블러 얘 들고 다니는 거 하며 여하튼 이게 여하튼 막 체질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죠? 뭔가 신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애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자기 신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근데 그래서 무슨 신화를 만드냐? 최연소 천재 신화를 만든 거예요. 2살 낮춰보면은 대학도 최연소 그 서울법대 입학자가 돼. 그 다음에 교수도 최연소 교수가 돼. 완전히 천재로 딱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년 2년 연장해가지고 돈도 많이 챙길 수 있죠. 이 사람 이 가족들 보면 돈에 대한 집착은요, 와, 참 대단해요. 그 딸 장학금 하며 있잖아요, 그죠? 돈, 권력, 권위 이런 데 대한 집착은 거의 뭐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흔히 말하는 악마적 이기주의예요. 남이 어떻게든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자기의 욕심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챙기는 거. 박정희 그런 인간이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이런 인간이 너무 많아요. 자, 자기 생일 조작으로 끝났냐?
그게 아니겠죠, 그죠? 딸 생일을 또 조작합니다. 원래 태어나기는 91년도 9월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조국의 말에 의하면은 정경심이가 임신 2개월 됐을 때 아버지가 초등학교 한 학기 1년 일찍 보내기 위해 가지고 출생신고를 9월에 태어난 아이를 2월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아버지가 가가지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여아로 신고했다는 거예요. 아니, 임신 9주가 돼야 남녀 성별이 결정된대요. 그러니까 조국의 아버지 신이에요, 신. 그 여아인 줄 아는 거예요, 딱. 그래가지고 태어나기도 7개월 전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신 16주에 가서 초음파로 성별 구별이 가능하대요. 오늘날의 기술로도. 근데 조국의 아버지는 초음파. 초음파. 극초음파. 그래서 이래 보면 조국 아버지는 그죠? 하느님 아버지예요, 완전히. 그 다음에 조국이는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것도 공공의 장소에서. 한국의 전 TV가, 전 주권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금방 들통날 걸. 그것도 너무나 진지하게. 그래서 이 사람은 거짓말이 생활화되고 체질화됐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민이가 자기 딸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출생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이 어디 구한 기본증명서에는요, 부산에서 출생한 걸로 돼 있어. 자기 나름대로 또 짱 굴렸겠지, 그지?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해야 이게 속아 넘어가 있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는 자기 아버지가 신고했다 그랬잖아. 근데 기본증명서에 보니까 신고자가 나와 있어요. 기본증명서에는. 부조국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생일을 이 생년월일 바꾸는데 인정을 해준 법원 판사가 이런 말을 해요. 조국 딸 생일 바꿔준 법원장이 당시에 조국이 출생 시의 서류를 위조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참, 이 사람들 참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잖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진지하게 하고도 그게 거짓말을 들통나도 부끄러움 들 줄도 하나도 모르고 사과할 줄도 모르고, 이거는 얼굴에 철판 깔 정도가 아니에요. 철판 깔 정도가, 간 정도가.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불가능해, 조국이는. 그래서 강 부장판사는 조국이가 당초 출생시 9월인 생일을 그해 12월경 늦게 신고하면서 과태료는 물고 그해 2월생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지나고 뭐 저거 했다 하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12월에 신고했어요. 요 기본 증명서가 신고인 부하고 나와 있어요. 신고인 부, 그죠? 그 다음에 신고인 조국 나와 있어요. 이 키스트에 제출한 자료래요. 그래서 왜 이 짓을 했냐?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 계획이 다 써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걸 맞추는, 위조하는 거예요. 영국에 가는데 1996년 8월에 만 5세 이상만 입학이 가능한 영국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가지고 영국 교육 수혜를 받기 위해 가지고 아예 딱 이 사람들의 스케줄을 짜놓은 거예요. 무섭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 오, 끔찍해요. 그 다음에 23살이 돼가지고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 원서를 내기 한 달 전인 2014년 5월에 또 생일을 뭐로 바꿨냐? 2월로 했던 걸 다시 뭐로 바꿔요? 9월로. 그러니까 얘들은 저거 필요에 따라서 바꾸는 거라. 칠면조 카멜레온보다 더 심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하나같이 다 그래요. 요것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행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위조와 거짓말과, 그죠? 그 부부만 그런 게 아니고 조건이 동생도 허리 디스크 수술 한다고 하고, 그죠? 그다음 목에 기부스 해가지고 쫄쫄이 바지 입고는 휠체어 타고, 쫄쫄이 바지는요 허리가 아프면 쫄쫄이 바지 못 입어요. 그 얼마나 힘이 드는데 쫄쫄이 바지 입는데요. 나는 그걸 입어보지는 않았지만 힘들다 하더라고. 그 다음에 정경심이 뇌종양이다 하고, 그죠? 그 누구 띄어가지고 또 앞장서야 해. 주진우가 무슨 기자라? 에? 주진우는 정경심이 나팔수야. 정경심 씨가 뇌종양 걸렸어요 하고 앉아있는 게 주진우예요. 이게 무슨 기자예요? 이 사람이 또 MBC 딱 꿰차고 앉았죠. KBS도 어제 뭐 프로 한다고 하던데. 여하튼 그 문재인 정권은 보면요, 참 기가 차요. 그게 다 누구식인지 아세요? 북한식입니다. 저거 편 다 차지해 놔놓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토착 외구, 낙인 찍고 작살내고 대중 동원해가지고 인민재판하고 이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얘들이, 그죠? 북한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지금. 자, 우리 논문 위조, 나이 위조, 그 다음에는 이제 문서 위조, 필요할 때 쓰는 거. 키스트 인턴 증명서, 공문서 위조를 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정경심이 친구만 인생 조작이 나버렸어. 그죠? 조국 딸의 가짜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 이광열 키스트 소장 보직 해임.
이 사람 발행해 준 것도 아니에요. 이메일로 뭘 붙여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턴 증명서를 누가 만드느냐면 정경심 그 하여튼 조국 집안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열이는 친구한테 좋은 일 한번 하려고 하다가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굳이 인생만 완전 꼬여버린 거예요. 조국이 옆에 가면 앞으로는 그래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조국이 옆에 갔으면 영광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조국이 옆에 가면은 저 자리 나요. 그러니까 이미 그 민주당 애들도 그 조국이 앞잡이 노릇하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막 뛰쳐나오려고 막 하잖아. 그죠? 출마 안 한다느니요. 뇌물죄로 수사해야 된다느니 말이죠. 그때 좀 가지. 지금이라도 가는 게 낫긴 낫지. 동창이 정경심한테 근무 확인 이메일을 붙여준 건데 그걸 가지고 이메일로 근거를 해가지고 증명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서 위조범은 누구예요? 이광열이가 아니고 정경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대 입시에 사용하고, 근데요 또 문재인이는 조국이 띄워준다고 퀘스트에 가가지고 조국이 참여하는 첫 국무회의를 열었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아니 참 어이없죠. 퀘스트에 가가지고 인턴 그 엉터리 발급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오니까 내 같으면 창피해서 그런 짓을 못 하겠어요. 정권이란 놈들이 수치를 모르는 인간들 같아. 거기 가서 깔아앉고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요 한국의 주권자를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주권자를 위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인턴, 퀘스트 가짜 인턴, 그까짓 게 그게 뭔 문제야 말이야. 우린 그런 거 문제 삼지도 안 해. 그래 어쩔래 너들 한번 해봐.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조국 사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도 안 지고 사과도 한마디도 없잖아. 이 후한무치예요. 양아치에다가 깡패 짓거리를 하고 있는 정권이. 거기다 퀘스트도 골 때리지. 가짜 인턴이 한국 과학계 퀘스트를 빛낸 인물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조형물에 조민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참 골 때리지.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퀘스트라면 그죠? 굉장히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만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권력자 엉터리 인턴 했는 그걸 근거로 조민이 이름까지 넣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연구원이에요? 따까리들이지.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있잖아요. 그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 사회를 너무나 시궁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울대학도 시궁창, 고려대학도 시궁창, 키스도 시궁창, 부산의전도 시궁창, 다 시궁창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딸 등 세 사람, 그 논문 제일 저자로 등재해준 당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하고, 그 다음에 조국이 친구 변호사 아들하고 셋이 이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딱 하루 국제회의칸데 그 하루도 아니에요. 잠시, 그죠? 나갔는데 보름치 인턴 증명서를 끊어준 거예요. 근데 조국 PC에서 인턴 증명서 미완성본이 나왔어요. 그 누가 인턴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조국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잠시 이제 갔다가 이제 15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말하자면 저거 뭡니까? 서로 스펙 도와주기 그 맛이 한 거지. 우리나라에 그죠? 앞으로 의사 수준을 못 미치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의전원이 되면서요. 의사 아들 새끼들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죠? 실력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조국이 딸 들어가는 거 보세요. 옛날에는요. 그래도 어쨌든 수능 1%가 아니지. 0.1, 0.5% 안에 들어가야 그걸 할 수 있잖아. 의대는. 아무리 넓게 잡아도 수능 1%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적어도 외우고 문제 푸는 능력은 최고 클래스 아니에요. 사고력이나 그런 건 뭐 떨어지더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대 공부 한 90%가 외우는 공부거든. 거기는 적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미 같은 게 가가지고 뭐 되겠어요? 전부 엉터리 서류로 만들어가지고 가는데. 참.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소위 이제 이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용나는 길을 다 틀어막아 버리는 게 누굽니까? 그게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이 민중적이라요. 철저히 반민중적 인간이 노무현입니다. 노빠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들한테는 또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거 왜 발급해 줬냐면 이때 그 로스쿨을 많이 응모를 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또 쓰려고 좀 해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인턴한 경력은 없으니까 예정 증명서를 해준 거라.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한 달간 했는 거로 또 띄주고. 이건 또 어디에서 먹느냐?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학한 데서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찾아보려고 하고 연세대학교 압수수색 했더니 서류가 다 어디 가본 적 없어. 누군가 없앴겠죠. 이게 범죄 집단이에요. 아까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시궁창으로 만든 게 연세대학교까지. 그 다음에 조민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이거는 뭐 워낙 초기부터 나왔던 유명한 거죠. 그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용. 여기에 조민이 썼는 페이스북 글인가 그걸 보면은 여기 지나간 데는 생년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생년월일을 요를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게 가짜인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봉사활동 기간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로 돼 있는데 정경심이가 그 학교 간 게 2011년도 9월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가기 여러 달 전부터 여기 봉사활동을 했던 거예요. 아, 서울에 있는 애가 영주에 가서 왜 봉사활동을 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는 완전히 조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 표창장을 주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걸 꽤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진짜 인양 맞추기 위해 가지고 최성애를 회유하고 협박하죠. 그래 유시민 조사가 들어갔다 하는데 유시민 진짜 조사를 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유시민이 조국이보다도 더 사악한 존재라는 게 증명이 딱 돼버렸어요. 조국이는 그래도 그죠? 지를 위해서 그랬잖아, 그죠? 그 나쁜 범죄를 많이 저질렀지만, 근데 유시민은요, 조국을 위하는 척 하면서 조국 뒤통수는 다 쳤어요. 조국 마누라하고 김경로 이거 피비하고 여행을 다녔다느니 뭐 이런 말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조국 그 부인이 남편은 어디 멀리 달아나 버린다 하고 그런 얘기를 그죠. 어떻게 그 녹취록 그걸 공개해요? 그건 지우고 공개해야지 최소한도. 그건 뭐냐 하면은 조국이 너 한번 죽어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꽉 먹고 알 먹고 하자는 거예요. 정말 조국을 위해 가지고 결사항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누구 또 뒤통수를 친다? 조국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참 대단해. 유시민 대단해. 그거요. 유시민 일생이 다 그래요. 내가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또 박지원이는 조국한테 이 사람 또 좀 영악해요. 쓰레기. 지 이익을 위해서 싹 감추고는 무슨 그게 공익인 양 위장하는 데는 천재예요. 그때 그 준연동정 비례대표가 그 당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조국을 지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조국이 앞잡이 노릇까지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핸드폰에 그 표창장 있잖아요, 그죠? 그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쇼했잖아요, 그죠? 마치 그게 누가 유출한 것처럼 검찰이 유출한 것처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천연색이죠, 그죠? 빨간 글씨 막 나오는. 그런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사본, 표창장 사본은 흑백이라. 검찰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라. 이 박지원이도 쓰레기예요. 이런 사람을 정치 구다이라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그만큼 썩었다는 얘기지. 조민이 서울대 병원 진단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하면서 제출한 거예요. 그죠? 제출했는데 부산의전원에 합격한 다음날 이걸 발행받아가지고 제출했어요. 근데요, 그 곽상도 의원이 그 국회에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서울대 건강검진을 받으려면은 평균 대기일이 15.6일이래요.
그 다음에요, 여러 개 과를 검진을 해야 된대요. 근데요, 거기에는 서울대 워터마크, 그 서울대를 알려주는 있잖아요.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병원장 직인도 없어요. 그걸 진단서라고 낸 거예요. 그러고도 이걸 그 다음에 진단서라 받아주는 서울대학교나 참 대단하다. 역시 대한민국이구나. 자, 지금 우리가 위조에 대해서 세 가지 영역에서 얘기했죠. 그죠? 남의 거, 지식 훔치는 거. 그래가지고 지가 지식인인 양 위장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 속여가지고 천재로 자기를 만든 거. 그 다음에 또는 각종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온갖 이익을 다 따먹으려고 한 거. 이까지만 해도 정말 족탈불급이죠. 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신의 경지죠. 그죠? 위조의 신의 경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냥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의 진짜 위조의 절정 능력, 그는 뭐냐면 자기 위조입니다. 자기를 위조하는 겁니다. 진짜 자기 모습을 싹 다 감춰버리고, 범죄인이 그죠? 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얼굴 싹 바꾼 거하고 똑같아요. 이 자기 위조를 해가지고 얘는 위조의 마왕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온갖 범죄자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뭐로 만들면 굉장한 위인으로 만들어내요. 그 신화화하는 겁니다. 자기를 신화화하는 겁니다. 그 신화화하는 방식이 한 세 가지 돼요. 첫째로 제일 쉬웠던 게 뭡니까? 나는 나이를 줄이는 게 제일 쉬워서요. 그래가지고 2살만 줄여버리면은 16살에 서울법대 진학한 사람이 돼버려요. 서울법대 가면 우리나라에서 여하튼 최고 점수를 받아야 들어간 대학 있잖아요. 그죠? 그냥 졸지 천재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딱 바꿨더니 2년을 바꿨더니 천재 신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구글에 가보면은. 만 16세 서울대 법대 입학, 조국 민정수석의 남다른 클래스 이래가지고 나와요. 이미 신화가 막 그 뭡니까 인터넷에서 완전히 막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국 복귀 16세 법대 최연소 16세 법대 최연소 교수, 그러니까 최연소 서울대 법대 입학 최연소 교수, 이 타이틀을 딱 부여하는 게 뭡니까? 나이 2살 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의의 심판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무슨 한국 사회에 어떤 일그러진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은 탁 SNS 해가지고 그죠? 정의의 칼을 내치는 거라. 이걸 그죠? 뭐 15,000건이나 그랬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신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조국하면 정의의 사도, 정의의 심판자, 이런 이미지가 딱 형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기 안 했는데 신체적 행동이라는 거, 키높이구두, 그 다음에 여하튼 그 텀블러, 여하튼 온갖 짓들이 그죠? 자기를 남들한테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로 각인시키는 그런 액션들을 끝없이 해요. 끝없이. 거의 병적으로. 그래서 남으로부터 인정을 안 받으면 죽고 싶은 모양이에요.
이래가지고 천재 플러스 심판자의 신화를 만들죠. 근데요, 이건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천재성과 심판자, 이것이 뭐냐? 합하면은 수령입니다. 위대한 수령입니다. 천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정의의 심판자이고, 그게 수령입니다. 그래서 조국이가 그죠? 자기는 자유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자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나는 자유주의자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 멋대로 할 수 있어. 너희들은 사회주의로 다스려. 이 얘기입니다. 사회주의로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단적 체제 속에 갇혀 있겠죠. 그죠? 사회주의는 집단주의를 추구하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상대방은 그 사회주의 체제 속에 가다 놓는 것. 이것이 수령입니다. 북한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추구한 게 조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령 심리가 이 사람한테는 말하자면은 이 자기애적 이 성격 장애가 극단화해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 콤플렉스까지 가지고 있어요. 예수 콤플렉스까지. 지가 구원자인 것처럼, 심판자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절대화하고 남을 대상화하는 게 그 사람은 생활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뭐냐? 노무현교 집단들입니다. 노통교와 조국. 위조의 제왕이, 사실은 본질은 뭡니까? 위조의 제왕이죠. 그래가지고 온갖 이익을 다 챙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신화적 자기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위대한 수령으로 딱 올라서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수령 작업은요, 문재인 정권이요, 서초동 앞에서 대중동원해가지고 하고,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하고, 전부 위대한 수령 작업입니다. 군중집회까지 했죠, 그죠? 이게 뭡니까? 북한이 하는 시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아직 거기까지 제도화, 체계화 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수령화 작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 뭐가 됩니까? 대통령 되고, 그 다음에 노무현 3대 교주로 되고, 노무현교 3대 세습이 되는 겁니다. 그 꿈이 지금 깨져버렸죠. 누가 깼을까? 그건 다음 강의 할 겁니다. 이 노통교가요, 정치 종교인데, 이건 내가 노통교는요, 심층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박정희하고 노무현하고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극복 못하면요, 우리가 정치 종교에서 못 벗어납니다. 노예 생활을 못 벗어나요.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고,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정치 사기단인데요. 사실은 유토피아를 선보여줘요. 유토피아를 선보여줘 놔놓고 저거는 온갖 악행을 다 해요. 온갖 일 다 챙기고. 그래가지고 결과로 만드는 건 뭐냐면 디스토피아로 만들어요. 지상천국을 보여주고는 실제로 만드는 건 생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딱 노무현이가 모범을 보여줬죠. 노무현의 유토피아는 뭐였습니까?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이었죠. 사람 사는 세상이었죠. 그래가지고 특권과 반칙 없는 반칙을 내려놨어요.
저거 다 했잖아.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유토피아를 내걸어놓고 한 짓이 뭐냐? 희망대의 저금통까지 사기친 겁니다. 그 다음에 2대 교주 문재인. 이 친구도 또 노무현 배운 그대로 했죠. 그렇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개코나. 어떻게 했나? 온갖 악랄한 날조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 죽이기로 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죄 없이 지금 먼저 재판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 죄 없어요. 그냥 날조해가 다 뒤집어 씌우는, 김부선이니 뭐 해경궁이니 뭐 온갖 거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악랄해요. 자유한국당보다 100배로 악랄해요, 이 인간들이요. 노회찬은 아예 죽여버렸어요. 저거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저거 다음 정권 잡기 위해서는 조국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수령 모시듯이 하고. 그래서 3대 교주 후보로 조국이 올랐는데 이거는 끝나버렸다.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입니다. 마치겠습니다.